못 줘. 아무도 못 줘. 저승 갈 때 가져갈 거야. 뱉어라. 그깟 쇠붙이는 저승에서 집만 될 뿐이다. 돈에 미쳐 금붙이까지 삼키려 했던 천하의 구두쇠. 하지만 저승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전 재산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데, 염라대왕을 속여 30년 수명을 훔쳐온 남자의 기막힌 사기극. 저승에서 빌려온 목숨,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기엔 그리 멀지 않은 조선 영조 임금 때 이야기입니다. 한양 도성 안북촌 마을에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맡는다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은 김이요, 이름은 덕수라 하나 동네 사람들은 그를 김떡수라 부르지 않고 지독한 자린고비 김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이 영감이 얼마나 지독했느냐 하면 그의 얽힌 일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김영감이 점심상을 받았는데 밥상 위 간장 종지에 파리 한 마리가 풍덩하고 빠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지저분해하고 파리를 버리거나 간장을 새로 떠오라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김영감은 어찌했겠습니까? 그 파리를 조심스럽게 건져내더니 파리 뒷다리를 잡고 쪽쪽 빠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파리를 향해 쩌렁쩌렁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내 놈 다리에 묻은 내 간장이 얼만데 이걸 그냥 훔쳐가려고 해. 뱉어라. 다 뱉어내고 가란 말이다. 하인들이 그 꼴을 보고 뒤에서 헛구역질을 해도 김영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밥을 하다가 실수로 쌀뜨물을 하수구에 버리기라도 하면 그날은 아주 초상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시애비 잡아먹을 년이구나. 그 귀한 쌀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땅바닥에 버려. 당장 가서 핥아먹지 못할까? 그러니 김영감네 곳간에는 햅쌀 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쥐들도 길을 잃을 정도였고, 장독대에는 10년 묵은 된장과 고추장이 넘쳐나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대문은 1년 365일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흙을 파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픽픽 쓰러져 나가는 판국인데, 김영감은 대문 앞에 하얀 소금을 산처럼 뿌려놓고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저것들 다 쫓아내라. 재수없게 어디서 거짓대가 몰려와 감히 내 쌀을 탐내느냐. 쌀 한 톨이 내 살점이고 피 한 방울이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라. 동네 사람들은 김영감 집 쪽을 향해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노랑이 영감,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저승사자가 잡아가면 그 많은 돈 싸 짊어지고 가나 보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의 속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마누라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늙고 병드니 찾아오는 자식 새끼 하나 없고 텅 빈 99칸 기와집에 홀로 남으니 믿을 건 오직 돈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 도둑놈들이야. 내가 돈 없으면 자식 놈들도 나를 고려장 시킬 게 뻔해. 돈이다. 돈만이 나를 지켜준다. 아무도 못 줘. 다 내 거야. 그렇게 밤마다 엽전 꾸러미를 자식처럼 끌어안고 잠들던 김영감. 하지만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백발 막을 수 없다고 했던가요?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뼛속을 파고들던 밤, 김영감의 운명도 끝이 났습니다. 으슬으슬한 한기가 방 안을 감돌더니 촛불이 파르르 떨리다 팥하고 꺼졌습니다. 그리고 굳게 잠가둔 방문이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리는데 문지방 너머로 희미한 안개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검은 갓을 쓰고 입술이 새빨간 저승차사 셋이었습니다. 한양 사는 65 김떡수. 갈 때가 되었다. 채비해라. 꾸물거리지 마라. 오늘 데려갈 놈들이 산더미다. 김영감은 기절초풍을 하며 이불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방금 삼킨 금반지가 목구멍에 걸려 캑캑거리면서도 그는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난 못 가오. 나 안 죽었소. 내 곳간 열쇠가 여기 있고 방금 삼킨 금반지도 아직 뱃속에 있는데 내가 어딜 간단 말이오. 이보시오 사자 양반들, 내 돈 줄게. 내 전 재산의 절반, 아니 10분의 1을 줄 테니 나 좀 못 본 척 해주시오. 죽는 마당에도 흥정을 하려드는 김영감의 꼴을 보고 차사들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놈 보게. 이승 돈다발이 저승에선 똥 닦는 휴지 조각인 줄도 모르고 까부는구나. 잔말 말고 가자. 차사가 쇠사슬을 휘두르자 김영감의 영혼이 육신에서 쑥 빠져나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자기 시신을 내려다보니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눈은 감지도 못하고 입은 쩍 벌리고 있는데 뱃속에 든 금반지 때문에 배만 불룩했습니다. 안 돼. 내 금반지. 내 쌀독. 김영감이 발버둥 칠 새도 없이 그는 황천길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저승 가는 길, 그게 참 고달팠습니다. 꽃가마 타고 갈 줄 알았더니 웬걸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발밑에는 불에 달궈진 자갈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양옆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목은 타들어갈 듯 말랐습니다.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물 좀 주시오. 내 금덩이 하나 주리다.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김영감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바닥을 기어가도 저승사자는 싸늘하게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쯧쯧. 김덕수야, 내가 평생 살면서 남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대접한 적이 있더냐? 지금 내 목이 타들어가는 건 내가 가난한 사람들 가슴에 박은 대못 때문이고 내가 그들 눈에서 흘리게 한 피눈물 때문이다. 그 업보를 내가 받는 것이니 달게 받거라. 한참을 걸어 저승의 강 삼도천에 다다르니 기가 막힌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저만치 앞서가던 옆 동네 의원 양반은 평생 가난한 병자들을 무료로 고쳐줬다 하여 머리에 꽃을 꽂고 화려한 용머리 배를 타고 유유자적 강을 건너갔습니다. 김영감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나도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니 적어도 튼튼한 나룻배 정도는 오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가에 도착하니 배는커녕 시퍼런 칼날이 삐죽삐죽 솟아있는 외나무 다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보시오. 내 배는 어디 있소? 내가 나라에 낸 세금이 얼만데 배가 없어. 내 놈 태울 배는 없다. 저기 칼날 다리 보이지? 거기로 건너가라. 떨어지면 저 밑에 득실거리는 독사밥이다. 아이고 어머니, 나 못 가오. 저길 어떻게 건너간단 말이오. 등 떠밀려 칼날 위를 걷는 김영감. 발바닥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이승에서 문전박대했던 거린들의 얼굴, 쌀 좀 꿔달라며 울던 소장농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 막심이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겨 도착한 곳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저승 법정이었습니다. 집채만한 도깨비들이 불방망이를 들고 서 있고 정면에는 산봉우리만 한 덩치의 염라대왕이 호랑이 가죽 의자에 앉아 천둥 같은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죄인 김덕수 대령했느냐?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김영감은 오금을 저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대왕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는데 염라대왕 옆에 있던 판관들이 이승의 모든 행적이 적힌 명부를 펼쳐들고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한양 사는 65 김덕수라. 대왕님 사단이 났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여기 명부에 적힌 오늘 죽을 김덕수는 한양 사는 65 김덕수가 아니라 평안도 사는 85 김덕수입니다. 차사들이 이름이 같다고 엄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명이 30년이나 남아 있습니다요. 순간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실수로 엉뚱한 생사람을 잡아온 겁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김영감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왕님. 전 아직 팔팔합니다. 억울합니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 쌀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헛기침을 하며 민망한 듯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에잉, 쯧쯧. 차사놈들이 이를 이리 칠칠 맞게 하다니. 김덕수 듣거라. 우리 측 실수니 너를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김영감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만세. 내 돌아가면 제사상에 황소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리겠습니다 하며 너스레를 떨었지요. 그런데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보낼 때는 보내주더라도 법도는 지켜야지. 저승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도 되지만 다시 나갈 때는 반드시 노잣돈이 있어야 한다. 황천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내 덕을 차비로 내야 한단 말이다. 어디 보자, 내 곳간을 한번 열어보아라. 판관이 김영감의 이름이 적힌 저승곳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영감은 잔뜩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승부자니 저승곳간도 꽉 차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썰렁한 찬바람만 쌩 하고 부는데 곳간 안은 텅 비어있다 못해 거미줄이 숭숭 쳐져 있고 바닥에는 말라비틀어진 쥐똥만 굴러다니는 겁니다. 염라대왕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이놈 덕수야. 눈이 있으면 저기를 보거라. 내 놈의 저승쌀독엔 쌀 한 톨은커녕 쥐똥 한 줌이 없구나. 60평생을 살면서 내 돈 하며 움켜쥘 줄만 알았지. 배고픈 이웃에게 식은 밥 한 덩이 던져준 적이 있더냐? 내 곳간은 텅텅 비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이래서는 배삭시 없어 못 돌아간다. 김영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수명이 남았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어 저승 귀신이 되어야 한다니요. 김영감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대왕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승에 가면 금은 보화가 산더미입니다. 차용증이라도 써드리겠습니다. 이자 쳐서 2배로 아니 10배로 갚겠습니다. 이승의 돈은 여기선 뗄감으로도 못 쓴다니까 그러네. 정가고 싶으면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이승 사람 중에 저승곳간이 꽉 찬 진짜 부자가 하나 있다. 그 사람에게서 덕을 좀 빌려가거라. 빚을 지고 나중에 이승에 가서 갚겠다고 약속하면 보내주마. 김영감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귀한 분이. 정승 판서입니까? 아니면 왕족입니까? 판관이 장부를 뒤적거리더니 무심하게 툭 내뱉었습니다. 한양 도성 밖에 사는 집신 장수 이서방. 그 사람이다. 김영감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서방이라니요. 자기 집 근처 오두막에 사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신 장수 이서방 말입니까? 그 사람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콩 한쪽 있으면 나눠 먹고 남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여기는 의인이라. 그의 저승곳간에는 황금이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다. 그에게 쌀 300석 어치의 덕을 빌려가거라. 김영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집신 나부랭이나 파는 거지 같은 놈이 저승갑부라니. 세상 천지 별일이 다 있네. 어쨌든 살고 봐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돌아가면 그깟 쌀 300석 당장 갚아주리다. 어서 빌려주시오. 김영감은 헐값에 물건 흥정하듯 넙죽 대답했습니다. 염라대왕은 혀를 차며 김영감의 엉덩이를 발로 뻥 찼습니다. 가거라.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진짜 지옥 불 가마솥에 튀겨버릴 테니 명심해라. 이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영감의 염습을 다 마치고 꽁꽁 묶어 입관까지 했는데 상여가 막 대문을 나서려는 찰나였습니다.
쿵쿵 하고 관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도꾼들이 기겁하여 상여를 떨어뜨리자 관 뚜껑이 삐거덕거리며 열렸습니다. 으악! 문 열어라. 나 안 죽었다. 답답해 죽겠다. 못을 빼고 뚜껑을 완전히 열자 김영감이 누런 수의를 입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고머니나 하며 뒤로 넘어가 기절을 했고 문상 왔던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신발 한 짝도 못 챙기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김영감 퀭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금반지도 아니고 동문서도 아니었습니다. 물 좀 다오. 목말라 죽겠다. 냉수 한 사발만 다오. 하인이 벌벌 떨며 떠온 냉수 한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나서야 김영감은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살아왔으니 좋긴 한데 속으로는 또 그 지독한 구두쇠 짓을 어찌 견디나 싶어 한숨부터 푹푹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을 추스르고 정신이 맑아지자 김영감은 슬슬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에서의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또다시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온 것입니다. 에이, 내가 몸이 허해서 개꿈을 꾼 게지. 저승은 무슨 얼어 죽을 저승이야. 내 피 같은 쌀 300석을 그 집신쟁이한테 왜 줘? 내가 미쳤어? 절대 못 주지.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쇠로 일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김영감이 잠만 들면 꿈속에 저승사자가 나타나 쇠사슬을 철그럭거리며 목을 조여왔습니다. 김덕수, 약속 안 지키면 오늘 밤 다시 잡아간다. 끓는 기름 가마솥이 널 기다리고 있다. 으악 사람 살려. 김영감은 비명을 지르며 식은땀 범벅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염라대왕은 허튼 소리를 할 뿐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영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을 시켜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쌀 300석을 수레에 가득 싣고 이 서방내 오두막으로 향하는 김영감의 발걸음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서 집신을 삼고 있던 이서방은 쌀가마니를 산더미처럼 싣고 온 김영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대감마님, 해가 서쪽에서 떴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많은 쌀을 삽니까? 저는 못 삽니다요. 이서방 파는 게 아닐세. 그냥 주는 거야. 제발 받아주게. 이서방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이래서 번 것도 아닌데 어찌 공짜로 받습니까? 도로 가져가십시오. 김영감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쌀을 안 받으면 당장 오늘 밤에 저승사자가 잡으러 올 판인데 이 꽉 막힌 양반이 거절을 하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천하의 자린고비가 가난뱅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이놈아. 내가 안 받으면 내가 다시 죽는단 말이다. 나 좀 살려주는 셈치고 제발 받아다오. 옥신각신 신랑이 끝에 결국 이서방이 김영감의 성화에 못 이겨 쌀을 받기로 했습니다. 헌데 쌀을 받은 이서방이 하는 짓 좀 보십시오. 그 쌀을 자기 방에 들이는 게 아니라 마당에 멍석을 깔고 동네방네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들 오십시오. 김대감마님이 내신 쌀입니다. 다들 가져가서 밥해 드십시오. 이서방은 쌀가마니를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떼국물 흐르는 얼굴로 활짝 웃으며 쌀을 받아가고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 김영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올겨울은 살았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김영감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뺏고 움켜쥘 줄만 알았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받아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내 쌀이 없어져서 배가 아파야 하는데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돈을 모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따뜻함이었습니다. 허허, 참 이상하다. 내 쌀이 없어졌는데 왜 밥을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르고 등 따신 것이냐? 그날 밤 김영감은 평생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꿀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텅 비어 쥐똥만 굴러다니던 자신의 저승곳간에 황금빛 쌀가마니 하나가 채워지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죽다 살아오면 변한다더니 다음 날부터 김영감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여봐라. 장작 더 넣어라. 국밥 펄펄 끓여서 지나가는 과객이고 거지고 배고픈 놈은 다 먹여보내라. 구수한 밥 냄새, 국 끓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옛날엔 소금 뿌리며 사람을 쫓아내던 대문이 이제는 사람들 웃음소리로 북적거리는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빚을 갚지 못해 멍석마리를 당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소장농을 불러다간 보는 앞에서 빈문서를 아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에잉 쯧쯧.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사람을 잡나. 태워버려라. 내 저승 가서 보니 다 부질없더라. 사람은 살고 봐야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김영감이 호탕하게 웃으니 마을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김대감 만세를 불렀습니다. 욕쟁이 구두쇠 영감이 활빈당 영감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김영감의 얼굴에도 평생 보지 못했던 진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염라대왕에게 빌려온 3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95이 된 김영감은 이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호호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갓난아이처럼 맑고 편안했습니다. 어느 향긋한 봄날 밤 김영감이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는데 마당에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30년 전 그를 찾아왔던 검은 도포의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김덕수, 이제 갈 시간이다. 약속한 날이 되었다. 김영감은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옛 친구를 맞이하듯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서 오시게. 내 오래 기다렸네. 떠나기 딱 좋은 날씨구먼. 김영감은 방으로 들어가 자식들과 손자, 증손자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내 평생을 살아보니 움켜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돈이요, 남에게 베풀면 태산처럼 쌓이는 것이 덕이라. 너희는 부디 나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나누는 기쁨을 알고 살 거라. 나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되어 떠난다. 김영감은 자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준 뒤 가장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3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선 저승길. 이번에는 불에 달궈진 자갈밭도 가시덤불도 없었습니다. 김영감이 밟는 길마다 꽃이 피어나고 향긋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베푼 선행들이 꽃길이 되어 그를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삼도천 강가에 도착하자 눈부신 황금빛 배 한 척이 김영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머리가 조각된 그 배는 왕이 타는 배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타십시오, 김덕수님. 특등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사공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감이 배에 오르자 강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튀어올라 춤을 추고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몰려와 그를 환송했습니다.
저승 법정에 들어서자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맨발로 뛰어나와 김영감을 맞이했습니다. 허허허. 어서 오시오 김덕수. 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의 저승곡간을 보았는가?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가리킨 곳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과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대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쥐똥만 굴러다니던 그 마이너스 곡간이 이제는 저승에서 가장 부유한 곡간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에서 베푼 국밥 한 그릇, 쌀 한 줌이 저승에선 다 황금이 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승에서 갚은 빚은 쌀 300석이었지만 자네가 쌓은 덕은 3만 석이 넘는구먼. 자네가 진짜 저승 제일 가는 부자야. 김영감은 환하게 웃으며 염라대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왕님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왕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승에서 목숨을 빌려와 진짜 삶을 살다 간 자린고비 김영감.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잠시 저승에서 빌려온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마음속 곳간은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정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움켜쥔 손을 펴면 더 큰 세상이 들어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 기담 저승에서 빌려온 목숨 여기서 마칩니다.